파시사의 고향 완도에 찾아왔습니다. 바다에 흐드러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고운 볕이 내리쬐니 물결이 기름처럼 반짝인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칠까 낚싯대를 들이올까,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여기 와보니까 세상 근심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절로 미소가 나네요. 완도, 그러니까 빙글에 웃을 완자에 섬도자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 오니까 풍경도 풍경이지만 완도에는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말하자면 그런 비밀이 이 바닷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 섬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겨우내 움츠렸던 바다가 깨어납니다. 태고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봄바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 바다에서 생명을 얻어왔습니다. 얇고 가볍지만 질기디 질긴 한국인의 생명줄이 되었던 음식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맛보는 어머니의 전맛과도 같은 뿌리 깊은 음식이 바로 김과 미역입니다.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완도의 바다는 눈이 시리게 푸르고 곱습니다. 그 푸른 풍경 속엔 크고 작은 섬들이 발을 담그고 바다의 텃밭들이 바둑판처럼 놓여 있습니다. 완도는 육지와 연결된 본섬 외에 20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섬들의 고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섬들을 꾸려 놓았을까? 참 조물주의 솜씨가 신비롭기만 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이 즈음, 완도의 바다는 김이며 미역, 다시마를 갈무리하는 어부들의 발길로 들락날락 활기가 넘칩니다. 그 중에서도 김농사로 유명한 소완도. 이름처럼 편안하고 조용한 섬이지만 새벽 작업을 마친 김 채취선들이 몰려드는 시간이면 포구는 순식간에 떠들썩한 김 파시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 김 채취하러 갔습니다. 배마다 그득그득 실은 것들이 모두 김입니다. 이렇게 많은 김은 난생 처음 보는데요.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김천지입니다. 마치 무연탄 같네요. 바다에서 금방 건져 올린 싱싱한 김 맛은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내가 아줌마보단 동작이 느리네. 나이가 있어 그런지. 아이고, 이야, 이 김. 아유, 아주 반짝반짝하니. 이게 지금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짭짤하니 김맛 그대로네요. 오늘 김을 팔러 나온 김농가는 40가구 정도.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모여 있어요? 뽑기 한다게요. 뽑기 하려고 그래. 뽑기 하려고. 무슨 뽑기? 제비뽑기. 술 뽑기. 술 뽑기. 입찰하려면 술법 정해야지. 손목에 나는 서로 앞에 배를 쓰려고 질서가 없어. 질서가 없어요. 질서 찾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 순서에 민감한 이유는 그날 출하량에 따라 김값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입니다. 26분. 황호림 씨는 26번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중간 정도 순번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축하해. 1번 나는 그러면. 드디어 김 경매가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김을 사고 팔아온 중매인들. 손으로 슬쩍 김만 만져봐도 금세 품질 파악이 끝나나 봅니다. 한 달 동안 애써 키운 김의 몸값이 정해지고 생김들은 푸대에 담겨 산지에서 곧바로 사인들에게 넘겨집니다. 물을 잔뜩 먹은 김은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아 온 식구들이 매달려야 합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늘 일손이 부족하지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특히 어떤 점이 많아요? 다 힘든데요. 많고 많은 김 중에서 이렇게 소환도 김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소환도 김은요 태평양 바닷물을 먹고 사는 저 김이에요. 그리고 소환도 주위 바다 밑에는 맥반석이 깔려 있어 가지고요. 이 맥반석 김 고유의 향내가 상당히 좋습니다. 향이 진짜 진하게 나고요. 그러니까 소환도 김이 최고로 치죠.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맥반석이 이렇게 바다 밑에 지천으로 깔려 있으니 해초의 맛이 좋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특히 완도 해전은 해안선에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맥반석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맛있고 싱싱한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화 기능에는 해조류가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미역, 김, 다시마, 톳 등의 풍부한 해조류가 다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 김 농사를 지어온 소환도 안악들이 금방 건져온 물김으로 저녁 밥상을 차립니다. 이거 짜지 않아요. 김이 바다에서 온 거니까 짜니까 민물에 이제 한 서너 번 휘쳐야 사람이 먹을 거니까 간이 딱 맞지. 그래갖고 간을 다시 해야 맛있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생김은 보기만 해도 바다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 김이 좋대요. 신선한 김에 간단한 양념만 곁들인 김 물회는 김이 제철인 요즘 소환도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반찬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이 김을 쪼가서 가까워갖고 식사 때 반찬을 또 그냥 대강 해갖고 이렇게 주물러서 먹는 거예요, 평소 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식감이 미각을 돋웁니다. 생김을 넣어 끓여낸 김국은 시원한 국물 맛과 매끄럽게 넘어가는 김 맛이 어우러진 독특한 국입니다. 이 뜨끈한 김국 한 사발 후루룩 마시고 나면은 고된 뱃일에 지쳤던 마음도 스르르 녹아버린다고 하는데요. 김국에는 타우린도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입이 궁금할 땐
김으로 전을 부쳐 먹습니다. 생김 채취한 것을 썰어 놓고 여기에 대파와 해물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기름에 부친 전이지만 김 특유의 향취 덕분에 느끼한 맛이 없고 깔끔한 별미전이 만들어집니다. 기왕 판을 펼친 김에 오래 두고 먹을 귀한 밑반찬도 만듭니다. 좁쌀인데 모조가 아니고 찰조다고 그걸로 했어요. 그 과정이 복잡하고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어서 요즘 사람들은 해먹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완도 사람들이 대접자반이라고 부르는 긴 부각을 만드는 중입니다. 짭짤하고 매콤하게 만든 양념을 김 한 장 한 장에 일일이 펴 바르고 통깨를 얻는데요. 술안주로도 그만일 것 같습니다. 맞다, 성님 이것도 한 달 못해. 그래요. 김부각은 햇볕 좋은 봄날 집집마다 연례 행사처럼 만들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준비를 다 해놨다. 아침에 일찍 말려서 하면 하루에 날씨가 좋으면 하루에 몰라요. 육포처럼 쫄깃하면서도 바삭바삭한 맛. 하지만 이젠 점점 추억의 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처럼 김은 소환도 사람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삶을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평생을 김과 함께 늙어온 노부부는 40년을 하루같이 칼바람이 부는 새벽바다로 나갑니다. 봄이 왔다지만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은 추운 계절에만 나기 때문에 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추위와 먼저 친해져야 합니다. 기회가 들어오면서 많이 편해졌지만 여전히 김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 중에 사람 손을 가장 많이 타는 해초입니다. 돌림병의 풍랑에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김 농사를 망치기 일쑤죠. 쉴 새 없이 손을 놀리느라 아내 황오림 씨의 손은 늘 오리발처럼 꽁꽁 얼어 있습니다. 왜 뜯어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김들은 뒤집었다 엎었다 적당히 햇볕을 쏘여줘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듯이 김들도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고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야만 더욱 건강하게 자라난다니 자연의 이치란 것이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한 번 치면은요, 한 달에 한 번은 치는데 그 동안에 이 팔을 뒤집었다 옆에다 두 번 써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 이 파래 같은 거 이물질이 안 끼요. 그래야 김이 깨끗하게 자라요. 아유, 아주 전망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이 무심히 바라볼 때는 그저 멋진 풍경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넓은 양식장 하나하나가 모두 완도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텃밭이라 생각하니 세상 느낌이 달라집니다. 흔히들 김양식 기술은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완도 사람들이 김을 양식하기 시작한 것은 수백 년 전부터였습니다. 완도 앞바다 정가섬에서는 1820년경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김양식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 내려옵니다. 일찍부터 김을 양식한 덕분에 1910년에 설립된 소완도 해태조합은 그 조합원이 무려 6천 명에 이를 정도로 김양식이 성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갯벌에 대나무를 박아 김을 길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부지런히 김을 기르고 생산해내면서 완도는 부자섬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김을 밥상에 올리기 시작한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루에 단 한 번 배가 닿는 섬 덕우도 주민이래야 100명이 채 안 되는 외딴 섬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지금도 옛날 방식 그대로 김을 만들어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이 빠질 때면 바닷가 갯바위 위에는 섬 아낙네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따뜻한 봄 햇살도 쪼일 겸 위현네 할머니도 이웃 동무와 함께 갯가에 나오셨습니다. 온통 바위를 뒤덮고 있는 해초무리 속에서 할머니는 박쥐날개처럼 생긴 돌김만 쏙쏙 골라내십니다. 돌에 붙어 자라는 자연산 김입니다. 마치 옷자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김을 바다의 옷, 해이라고 불렀습니다. 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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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라고 안 불러요? 김이라고도 하고 해우라고도 하고. 이것이 독에 짙게 맛있지. 이놈 탕탕 겨사서 hit쳐서 이제 또 널었다 벗겨서 구워서 집에서 무쳐놓으면 맛있어. 달짝지근했고 이 김이. 아이고, 이거 미끼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저러시나. 아슬아슬한 바위 타기도 서슴치 않으시는 건 그 옛날 할머니에겐 김이 목숨처럼 귀한 존재였기 때문일 겁니다. 옛날에는 해우를 캐가지고 떠서 저리 버터리 싸고 보석으로 청포로 사수사방 다 댕겼지. 포라 묶고 먹으려고 살라고. 그거 팔아서 뭐 받고 왔어요? 쌀 갖고 왔지. 쌀. 이놈 해우 갖고 가면 한 달에서 한 달 또 벌러 가고. 그럼 먹으려고 살고. 또 한 달에 또 한 달 또 벌러 가고. 깨까만 한번 나도. 그렇게 깨까만. 야 거기서 저 펄에 썰어갖고. 오전 내내 김을 캐고도 할머니는 일이 많습니다. 해가 있을 때 얼른 김을 떠서 말려야 하기 때문이죠. 탕탕통통 할머니의 김 젓는 소리가 아주 경쾌합니다. 그 소리를 따라 돌담길을 걸으니 금방 할머니 집을 찾을 수가 있겠더군요. 돌담 사이에 피어나는 어떻게 다 먹는 풀 같아요. 낮엔 사람들이 못 안 계신데 여기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먹어보니까 참 맛있던데. 맛있더라 이거. 예.
잘게 다진 김은 물로 여러 번 헹궈 씻어낸 다음 김 틀 위에 놓고 손으로 한 장 한 장 얇게 펴서 조이 모양으로 떠냅니다. 물에다 노이지게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한 번에 적당량을 하시네. 할머니의 재빠른 손놀림을 보니 평생 얼마나 많은 김을 떠오셨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학비가 이거 있다요. 그때는 학교도 못 결피고 네. 먹고 먹고 살라고. 얼마 돈이 있다요. 아무도 농사도 없고 논도 없고 밭 썰어서 가면 감자 썰어서 그걸 먹고 먹고 살고 이 해외에서 산살해서 한 살에서 한 달 먹고 살고. 아저씨는 어디시오? 6km 갔는가 어디로 갔는가 알겠어. 말도 안 하고 가셔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버렸지. 돈 벌러 간다 가서 안 올게. 우리 막둥이 3살 먹던 해에 가서 인제가 안 오고. 우리 막둥이가 오지도 않난디. 쫓아가야 나도.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할머니 몸은 다람쥐처럼 날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부지런을 떨어야 김 한 장을 겨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네요. 제 딴에는 도와드린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영 할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입니다. 됐어요? 벚꽃 피하는 멀리게. 응. 세워놔야 되나? 그래야지 물이 빠진다 이거죠? 햇볕과 바닷바람에 잘 말린 할머니의 김은 고소하고 쫄깃한 맛 때문에 보통 김보다 몇 껍질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혼자 몸으로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 김마저 없었다면 그 모진 세월 어떻게 살아냈을지 아득해집니다. 아기들도 다 너무 이쁘고 우리 가인이 아홉도 안 먹고 막둥이 3살 먹고 6살 먹은 놈 청산 친정으로 보냈어요. 선택해주고 먹고 먹고 살라고. 예. 그래 놓게 우리 큰딸이 이제 뭐다 가면 작은 놈 지금 언니 따라가려고 막 우면 지금 할아버지가 두 지륵남자 매놨더라요. 저런. 그럼 기맥긴 세상 살았어요. 그러고 일려가라고 살아요. 그 평생 흘리신 눈물이 저 험한 세월을 보낸 만큼 이제 남은 할머니의 인생은 따뜻한 봄날처럼 평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내 할머니는 김을 어떻게 드실까요? 할머니 왈 모름지기 김은 기름 소금을 척척 발라 구워 먹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하십니다. 솔가지로 들기름을 살짝만 바른 뒤 가스불 대신 밥을 짓고 미미하게 남은 풀씨를 이용해서 바삭하게 구워내십니다. 두껍겠어. 두껍다 아량만 돌려줘야지. 오그라들다. 잘 구워낸 김은 비린내가 없어지고 김 특유의 구수한 풍미가 살아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김을 굽는 과정에서 김에 있던 단백질 성분이 감칠맛을 내는 성분으로 분해되고 검던 색소도 푸르게 변하면서 식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찰기네.
겁나게 끓으면 중화에 차게 맛있겠네. 고맙다. 구수한 냄새에 이웃집 할머니가 마시러 오신 것 같습니다. 섬마을에서는 쌀밥보다 청설미라고 부르는 서숙밥을 먹는 날이 더 많았는데요. 구수한 서숙밥에 김만 있으면 별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쌀잘 섞었으면 더 맛있을 건데. 감비에 였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못하자고. 그런데. 뜨끈한 밥에 김을 싸서 먹는 그 담백한 맛이란 과연 이 맛을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이 있을까요? 그렇긴 많이 맛. 근데 사서 들고 가. 하지만 이 할머니들에겐 이 맛있는 김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태릉이 좀 맛있다. 이전에는 돈이 어떻게 이런 식량 팔아먹으려고 먹다가 또 설날 금날 저녁에 보름날 딱 2번밖에 안 먹어. 그냥 김? 밤새 안 먹어. 김을요? 팔아먹으려고 때 팔아서 먹으니까 살라게 안 꺼먹었어. 딱 맹겼대 2번. 보름날하고 설날 금날하고. 여기 계신 할머니뿐 아니라 그 옛날엔 누구에게나 김이 참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김을 종이장처럼 얇게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우리 조상들은 왜 굳이 많은 공을 들여가며 김을 이런 형태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동국 세시기에는 정월 대보름에 김을 밥에 싸서 먹는 것을 복리라 했으니 이미 오래전부터 밥을 김에 싸먹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을 먹는 문화는 쌀의 분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김을 먹는 나라는 벼를 재배하는 지역 중에서도 자포니카 종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흔히 안남미라고 불리는 인디카 종은 끈기가 없어 김을 싸먹기에 적당하지 않았지만 찰진 자포니카 종 쌀은 맛도 영양도 김과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우리의 주식인 밥에는 칼륨이나 칼슘과 같은 무기질이 상당량 부족합니다. 그런데 김에는 칼륨이나 칼슘과 같은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김과 함께 드시게 되면 밥의 영양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때묻지 않은 천혜의 바다를 간직하고 있는 섬마을. 바다의 물빛이 봄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아래 윗집에 사는 경자 씨와 경래 씨는 친자매지간입니다. 이웃 서민 금일도에서 나란히 시집와 더구도 해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구도 해녀들이 첫 물질을 나가는 날입니다. 작업장은 갈쿠섬입니다. 객기가 씹으면 그 쌀을 안 발랐어요. 바짝 촉제라 추워요. 추워. 바람이 새바람이라 추워도 견디고 해야잖아. 쌀쌀하긴 하지만 올해 첫 작업이니만큼 설레임이 더 앞서는가 봅니다.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하나둘씩 해녀들은 서둘러 자맥질을 시작합니다. 바깥 날씨와는 달리 바닷속은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따뜻한 난류를 타고 하늘하늘 햇미역이 춤을 추며 해녀들을 맞습니다. 해녀들은 주로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초더미들을 뒤집니다. 자연산 미역을 채취하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미역밭에 진귀한 바다의 보물들이 곳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미역과 다시마를 먹이로 살아가는 생물들입니다. 미역 기둥 밑엔 해삼이란 놈이 웅크리고 있고 손바닥만한 자연산 홍합에 귀한 전복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행운의 징조입니다. 전복이요. 여기 어떤지? 빼. 풍성한 수확물을 캐는 재미에 배고픈 것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물질에 해녀들의 망태기는 그득그득합니다. 첫 물질부터 이렇게 풍성하니 올해는 운수 대통할 모양입니다. 제철을 맞은 자연산 햇미역은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네요. 미역기도 어찌나 튼실한지요. 금방 딴 성게알을 미역에 싸서 물질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참, 이런 맛을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요? 풍성한 첫 수확을 안고 돌아오는 길. 넘치도록 내어주는 바다 덕분에 포구에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집니다. 큰 놈은 따로 남겨두고 작은 놈들은 동네 사람들과 즉석에서 불에 구워 먹습니다. 풍성한 해물에 막걸리 한 잔이면 쌀쌀한 날씨에 꽁꽁 얼었던 몸도 고단한 물질의 피로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간다. 맛있다. 내 먹어야지 근데 너 여줄 아니야 세상에. 맛있네. 맛있죠. 주스랑 갖고라게. 갖고 와. 이거 갖고 아니 갖고 와. 불이 좋아서 잘 꽂은 거 참아 진짜로. 아저씨. 잘 갔다 오면 축복을 할 때 몇개 섞어서 이렇게 먹어요. 잠시 숨을 돌리고 나자 해녀들은 해물 손질에 바쁩니다. 자연산 홍합은 그 덩치부터 보통 홍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크기가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뭐 영거. 물빨도 세고 물 여기 바닥에 청정 바닥에 돼갖고 깨끗하고 그런 데서 자라갖고는 완전히 아주 이거 아주 겁나 알아줘요 아주. 그러면 저기 그 전복 뜰 전복 가면 여기서 사고. 자, 살이 통통한 홍합을 대나무 꼬챙이에 너댓 개씩 꿰어서 말립니다. 홍합 배주는 그 옛날 양식과 맞바꿔 먹던 덕우도의 귀한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덕우도에서 뱃길로 10분 거리에 그 어미섬인 생일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일도의 특산물은 바로 미역이라고 하는데요. 생일도와 생일날 먹는 미역,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국 미역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완도 미역은 입이 넓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3월에서 5월까지 완도의 앞바다는 가장 풍성한 양질의 미역을 내어줍니다. 어른 키보다도 큰 미역은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도 건져 올리기 힘겨울 정도로 튼실합니다. 우리 저 완도 미역은 첫째 청정 해역이고요. 이 바다가 깨끗하지만은 이 바다 밑이 돌멩입니다. 돌멩이, 잘 자란 돌멩. 돌멩이를 깔아져 가지고 첫째는 순전한 뻘보름도 물 소통을 좋지만은 그런 자갈밭의 미역이기 때문에 미역이 그 자연의 맛을 띠고. 생일도의 봄은 온통 짭조름한 미역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상문 씨는 요즘 한참 물이 오른 감섬돔을 손질하는데요. 회로 먹을 것이 아니라 미역국에 넣을 거라고 합니다. 아니 나 뭐라 했으면 감새에 뭘 많이 끝났어요. 감새 이어서 끼래 먹고 도다리 이어서 끼래 먹고 그랬어요. 미역도 마른 미역보다는 금방 건져낸 싱싱한 생미역을 넣고 끓여 깔끔한 맛을 내는군요. 여기서 이제 마른 물 붙여서 다 찌를 멀려서 하니까 여기 먹으려고 일부러 말리기는 별로 안 하니까 이거는 생미역 막 비다가 그냥 비쳐서 해는 거예요. 신선한 생선을 항상 구할 수 있기에 완도 사람들은 육지와는 달리 흰살 생선으로 끓인 미역국을 즐겨 먹는데요. 계절에 따라 도미와 광어, 우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생선을 뼈채로 넣고 푹 우려낸 생선 미역국은 쇠고기를 넣고 끓여낸 미역국이 흉내낼 수 없는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먹는 미역국이지만 지역에 따라 개성이 참 다양합니다. 산지 사람들은 미역줄기나 이파리보다 미역귀의 맛을 더 좋아합니다. 쫄깃하고 꼬들꼬들한 식감 때문이죠. 이 기가 달려야 비싸게 팔건지 이걸 다 따본다고 돈한테 귀천도 갖고 옛날엔 먹지 않고 버리던 미역귀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요즘엔 더 귀한 음식이 되었답니다. 이거 우리 옛날 일적에 조상 때부터 우리 부모들이 미역에 강세 이어가지고 미국 기른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 자네 많이 먹소. 완도에서 생선 미역국은 산모들을 위한 보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아이 낳고 치아가 좋지 않은 산모들을 위해 부드럽고 영양 많은 재료로 미역국을 끓여냈던 거죠. 애기 낳고 먹었던 미역국 기억나세요? 예, 그렇게 맛있어요. 뭐 고기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장에다가 그냥 끓여서 줘도 맛있어요. 그리고 아무 반찬은 안 먹어요. 국에다만 먹지. 자, 그것이 좋아. 그가 생각해보면 미역만큼 우리 민족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음식도 없을 듯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생일날이면 미역국을 찾고 아이를 낳을 산모가 있는 집에서는 미역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산모용 미역은 말릴 때부터 길고 곧게 말립니다. 막 이렇게 가당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막 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요.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랬고 말려갖고 팔았지요. 오래전부터 우리에겐 첫국밥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으면 삼신할머니에게 미역을 바치고 그것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 꼽을 치면 딸 난다 하고 못 꼽을 치게 하고 그렇게 없는 걸로 놔도 딸 납디다. 미역을 이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것은 출산 후 먹는 미역국은 산모는 물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라고 하는 무기질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자궁을 수축시켜주고 또 모유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후에 또는 수유 중에 미역국을 드시게 되면 산후 회복이나 모유 수유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한모순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미역국입니다. 쌀뜨물에 미역만 넣고 끓이는 미역국인데도 참으로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고 늘 먹어도 새로운 맛이 나는 음식. 한국인에겐 미역국은 그리도 특별한 음식입니다. 엄청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하지만 한모순 할머니는 아직도 미역국만 보면 서러운 생각에 목이 맵니다. 자식 7을 낳았지만 막내 아들을 낳고서야 미역국을 얻어먹을 수 있었답니다. 이제 딸 6 낳게 이제 미아갖고 첫국도 안 해줬어요. 첫밥도 안 해주고. 그래갖고 이제 굶었지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보리밥 먹고 감자여서 그렇게 이렇게 안 먹었지요. 미역국은 없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 혼자 울고 그랬죠. 기분 엄청나게 나쁘게 혼자 울지 어떻게 해요. 그럼 친정 생각 안 나셨어요? 네, 친정 생각, 엄마 생각 나지요. 나갖고 혼자 울고 그러지. 이제 엄마가 저 멀리 살게 못하지. 전에 한 이야기 하려면 한도 없는데요. 다 이야기 안 나오네요. 늘 양식이 부족했기에 귀한 것을 모두 육지로 보내던 섬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배고픈 시절을 넘기는 그들만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벌써 저것도 다 뜯었니? 이제 지금 뭐 캐러 가세요? 수박 캐러 갑니다. 지금 여름인도 아닌데 수박이 있어요? 예, 찾아봐야지나 산에 가가지고. 길고 매서웠던 겨울이 끝나고 얼었던 땅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 섬은 뜻밖의 선물을 내어놓곤 합니다. 가만 있어. 부지런히 놀린 호미 끝에 무언가 넝쿨째 주렁주렁 매달려 나옵니다. 세상 중에 하나 나오네야. 나오네. 예. 나오네. 나오겠네. 나와. 자, 여물이 잘 들었어요. 마치 칡뿌리처럼 생긴 굵고 튼실한 열매는 이른봄 부지런한 농부에게 주는 땅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장님 그게 뭐예요? 이거 개수박이답니다. 옛날에 아주 숙면에 없이 살았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걸 캐다 잡섰어요. 개수박은 한울탈이라고 불리는 박과의 덩쿨식물인데요. 잘라보면 뽀얀 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알이 차가지고요. 이것이 지금 가면은 다 그 밀가루처럼 그렇게 가루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하지만 산에서 캐온
개수박을 일용할 양식으로 만들기까지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아파 죽겠네. 직명하게 어깨가 아프요 이거. 수강 그럼 먹기 겁나게 힘들어야. 전화가 말로 직명하게 이거. 아따 참말로. 힘들게. 오메미 좋은 거. 깨끗이 씻어낸 물기를 뺀 개수박은 돌에 일일이 갈아 가루로 만드는데요. 개수박 가루를 물에 넣어 녹말을 가라앉히면 뽀드득 소리가 날 만큼 찰진 앙금이 가라앉습니다. 이것을 밀가루와 섞어 치대면 하얗고 쫄깃한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럿이 모였을 때나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만들기는 힘들지만 이제 터구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로 이름을 떨칩니다. 칼국수처럼 툭툭 썬 개수박은 팥 삶은 물에 넣어 죽처럼 끓여 먹습니다. 육지에서는 봄에 쑥으로 버무리를 해 먹습니다만 섬마을에선 해초를 밀가루에 버무려 쪄 먹습니다. 이거는 늑가살이고요. 이렇게 국도 끓여서 먹고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버물러서 쑥처럼 버물러서 이렇게 먹고 그래요. 가사리 버무리 어떤 맛일까 참 궁금하네요. 아마도 바다의 향기가 가득한 맛일 겁니다. 구멍가게 하나 없는 섬이지만 바다가 있기에 섬의 밥상은 늘 풍성합니다. 섬 전체 인구가 100명이 채 안 되기에 맛난 음식이 생기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 상차림은 어쩜 이렇게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사모님? 예. 네, 이장님 사모님이 음식 해주신다고. 예. 섬의 풍요로움과 인심이 밥상에 그대로 느껴집니다. 주실래? 이게 무슨 생선입니까? 도미? 도미. 이거 참 쉽게 만나볼 보기도 어려운 건데 이상해 있네요. 이거 별미니까 쫄깃쫄깃하고 쫄깃쫄깃하잖아요. 네, 궁금하던 개수박죽부터 한번 맛을 봅니다. 맛있네. 처음 먹어보는데도 왠지 친숙한 맛.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다 나요. 모든 음식들이 소박하고 담백한 게 마치 이곳 섬 사람들을 닮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따뜻한 봄 햇살 같은 미소를 짓는 사람들, 바다를 닮아 넉넉한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만난 제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완도는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니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김하고 무기력과 생로병사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이 완도의 봄바다는 앞으로 오래도록 싱싱하게 살아서 우리 밥상을 든든하게 지켜 엄마에게서 아이에게까지 또 아이가 자라서 그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주는 생명의 젖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완도의 바다는 참 푸르고 싱싱합니다. 오늘 백내 밥상은 어떠신지